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민서는 커피숍 카운터 뒤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뜨거운 걸로 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쌓여 있었다. 25살의 민서는 이 작은 카페에서 일한 지 3년째였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잘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유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민선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어요. 돈이 필요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 가짜 약혼녀가 되어주세요. 민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농담이시죠? 왜 저 같은 사람이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저는 대기업 후계자예요. 가족들이 결혼을 강요하죠. 3개월만 제 약혼녀 역할을 해주세요. 대가로 5천만 원 드릴게요. 계약서 여기 있어요. 민선의 손이 떨렸다. 5천만 원이 그 돈이면 부모님의 수술비를 치르고 동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었다. 그날 밤 민선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가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준호에게 연락했다. 좋아요. 하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가짜 약혼. 민서는 준호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고급 레스토랑, 파티, 가족 모임. 모든 것이 낯설고 화려했다. 준호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어머니는 사회 명사, 그들은 민선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스며들었다. 민선 씨는 어떤 집안이세요? 어머니가 물었다. 민선은 준비된 대본대로 대답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커피숍에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민선이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선은 그 손길에 몸이 굳었다. 이건 연기일 뿐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준호의 집안 파티에서 민선은 밀린을 만났다. 밀린은 준호의 사촌 동생으로 24살의 대학생이었다. 긴 머리를 묶고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파티의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민선 언니. 밀린이 먼저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준호 오빠가 자랑 많이 하시네요. 커피숍에서 일하시는데 멋지세요. 민선은 웃었다. 진짜 미소였다. 밀린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K-팝, 서울의 거리, 책 이야기. 민선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날 이후 밀린은 자주 민선을 찾았다. 언니, 커피 한 잔 사줄게요. 밀린이 카페로 오며 말했다. 둘은 함께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가을 잎사귀가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언니는 왜 오빠랑 약혼했어요? 솔직히 오빠는 좀 차가워 보이는데 밀린이 물었다. 민선은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밀린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민선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끌리는 자신을 알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건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준호와의 가짜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선의 감정은 복잡해졌다. 준호는 점점 민선을 진짜 좋아하게 되었다.
민선아, 이게 연기만은 아니야. 그는 어느 날 고백했다. 민선은 당황했다. 준호 씨, 우리는 계약이잖아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한편 밀린과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다. 둘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함께 영화관에 갔다. 언니, 나 언니랑 있으면 행복해, 밀린이 말했다. 민선의 심장이 뛰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파티에서 밀린과 민선은 몰래 테라스로 나왔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 남자친구 없어. 그리고 관심도 없어. 밀린이 속삭였다. 민선은 놀랐다. 나도. 그래,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가을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흩날렸다. 민선은 밀린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손길.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준호의 가족이 민선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애는 평범한 집안이 아니야.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일하는 애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는 화를 냈다. 그게 뭐 어때요? 저 민선이 좋아해요. 하지만 민선의 마음은 이미 밀린에게 가 있었다.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선은 매일 아침 카페에서 일하며 머릿속에 밀린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제 메시지, 왜 그렇게 달콤했을까?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밀린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 중이었고 시를 쓰는 걸 좋아했다. 언니, 이 시 읽어봐. 언니 생각하며 썼어. 밀린이 보낸 메시지에 민선은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준호와의 계약은 아직 2개월 남아 있었다. 민선아,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있어. 같이 가자. 준호가 전화로 말했다. 민선은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밀린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언니, 밀린이 달려와 안겼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선은 개의치 않았다. 학교 끝나고 뭐 해? 같이 밥 먹을까? 밀린이 물었다. 둘은 홍대 거리로 갔다. 거리 공연가들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언니, 나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기대가 커. 오빠처럼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밀린의 말에 민선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부모님 때문에 포기한 꿈 많아. 미술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날 밤 밀린의 집 근처 공원에서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나 언니를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밀린이 고백했다. 민선의 눈이 커졌다. 밀린아, 나도. 하지만 준호 오빠 때문에 민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그건 가짜잖아. 언니가 말 안 해도 알아? 오빠가 돈으로 고용한 거. 민선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어? 밀린은 웃었다. 오빠 일기 봤어.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진짜 행복하지 않은 거 알아. 둘은 포옹했다. 가을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민선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준호가 카페로 왔다. 민선아, 밀린이랑 뭐 해? 왜 자꾸 만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선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밀린은 내 동생이야. 건들지 마. 민선은 화가 났다. 건들다니. 우리는 그냥. 가족 모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민선을 불렀다. 민선 양, 우리 집안에 대해 얼마나 알아? 결혼은 책임이야. 민선은 대답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그때 밀린이 들어왔다. 아버지, 민선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밀린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어머니가 물었다. 밀린아, 너 왜 그렇게 민선이를 감싸? 밀린은 고개를 숙였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녀는 밀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자. 둘은 한강에서 만났다. 밤하늘 아래 물결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나 포기 못해. 밀린이 말했다. 민서는 밀린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였다. 준호는 화가 나서 민선을 찾아왔다. 민선아, 이게 무슨 짓이야? 밀린이랑. 너 미쳤어. 민선은 차분히 말했다. 준호씨, 미안해. 처음부터 가짜였잖아. 난 밀린이를 사랑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랑. 그건. 한국에서 안 돼. 가족이 알면. 민선은 눈물을 흘렸다. 알아. 하지만 숨길 수 없어. 충돌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가족에게 말했다. 민선은 가짜였어요. 돈으로 고용했어요.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리고 밀린이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밀린아,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밀린은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민선 언니를 사랑해요. 민선은 카페에서 해고되었다. 미안해, 민선아. 소문이 우 사장이 말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밀린이 있었다. 언니, 같이 도망가자. 밀린이 말했다. 둘은 서울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민선에게 연락했다. 민선아, 마지막으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내 부모님 병원비 청구서야. 내가 다 갚았어. 대신 밀린을 포기해. 민선은 충격받았다. 준호 씨, 왜? 민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준호 씨, 이건 너무 잔인해요. 그녀는 서류를 보며 떨었다. 부모님의 병원비 수억 원이 준호가 갚아준 건 사실이었다. 민선아, 밀린은 우리 집안 아이야. 내가 데려갈 수 없어. 포기하면 내 가족도 도와줄게. 준호의 말은 차가웠다. 민선은 울었다. 난 밀린을 사랑해.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짓눌렀다. 밀린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밀린이 물었다. 민선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민선은 혼자 걸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해? 그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밀린의 부모가 그녀를 감시했다. 밀린아, 대학 그만두고 집에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밀린은 반항했다. 아니에요. 민선 언니랑 있을게요. 하지만 부모는 밀린의 핸드폰을 빼앗고 집에 가두었다. 밀린은 창밖을 보며 울었다. 언니, 도와줘. 민선은 준호를 만났다. 좋아요. 포기할게. 하지만 밀린을 자유롭게 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민선은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밀린아, 미안해.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선은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그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아버지의 웃음. 하지만 병이 모든 걸 앗아갔다. 민선아, 내가 가족의 희망이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민선은 서울로 올라와 카페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손님들의 이야기.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 속에서 그녀의 성정체성은 숨겨진 비밀이었다. 밀린도 비슷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유가 없었다.
오빠처럼 되라는 압력. 하지만 밀리는 책과 시로 위안을 찾았다. 민선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꿨다. 언니는 내 비디야, 밀리는 생각했다. 대신의 순간이 왔다. 준호가 밀린에게 말했다. 민선이 포기했어. 돈 때문에. 밀리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를 보았다. 민선이 받은 돈의 영수증. 밀린의 심장이 부서졌다. 언니가 날 배신했어. 그녀는 울며 집을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 밀리는 민선을 찾았다. 언니. 왜 그래? 민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밀리나. 내 오빠가. 부모님 병원비를. 밀리는 이해했다. 언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둘은 포옹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하지만 준호의 가족이 개입했다. 밀린을 해외로 보내게 다버지가 결정했다. 밀리는 공항으로 끌려갔다. 언니, 도와줘.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민선은 달려갔다. 인천공항에서 밀린을 보았다. 밀리나,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가세요. 민선 씨, 준호가 말했다. 민선은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밀린의 시를 읽었다.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로워. 눈물이 흘렀다. 한국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 가족의 기대. 하지만 민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밀리나, 기다려. 밀리는 미국으로 갔다. 언니, 매일 생각할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민선은 카페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았다.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내 꿈을 찾을게. 그녀는 결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민선은 제주도로 이사했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밀린 카페라는 이름으로. 매일 밀린을 기다렸다. 언니, 나 돌아왔어. 어느 날 문이 열리고 밀린이 들어왔다. 밀린의 등장에 민선은 얼어붙었다. 밀린아. 정말 너야. 그녀는 카운터에서 달려나와 밀린을 안았다. 제주의 바다 냄새가 섞인 밀린의 향기가 그리웠다. 언니, 미안해. 부모님 설득하느라 늦었어. 밀린이 말했다. 둘은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로 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미국에서 뭐 했어? 민선이 물었다. 밀린은 웃었다. 공부했어. 그리고 생각했어?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준호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밀린은 독립했다. 내 삶은 내 거야. 그녀가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밀리나, 한국에서 힘들 텐데. 하지만 밀리는 단호했다. 힘들어도 행복할게요. 민선과 밀리는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집을 빌려 함께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산책했다. 언니, 나 시집 낼게. 우리 이야기로. 밀린이 말했다. 민선은 미소 지었다. 좋아. 나 그림 그릴게. 내 시에 맞춰.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가 제주로 왔다. 민선아, 밀리나. 미안해. 그는 고개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가족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인정할게. 밀리는 오빠를 안았다. 오빠, 고마워. 준호는 떠났다. 행복해.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제주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하지만 민선과 밀리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 사랑은 우리 거야. 그들은 지역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가서 손을 잡고 걸었다. 자유를 위해. 민선이 말했다. 감정의 깊이가 더해졌다. 민선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민선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울었다. 엄마, 고마워.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밀리는 병이 났다. 언니, 피곤해. 그녀는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가벼운 빈혈. 하지만 민서는 걱정했다. 밀리나, 나 없이 못 살아. 밀리는 웃었다. 언니, 나도 그래.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제주의 봄, 꽃이 피는 들판에서.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밀린이 약속했다. 민서는 반지를 끼워주었다. 우리 결혼식. 하지만 또 다른 충돌. 밀린의 부모가 다시 나타났다. 밀린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말했다. 밀린은 거부했다. 아니에요. 여기서 살게요. 싸움이 벌어졌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서는 중재했다. 아주머니, 우리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감정의 절정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밀리나, 아빠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순간. 가족이 제주로 모였다. 축하해. 준호가 말했다. 민선과 밀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언젠가 우리도, 밀린이 말했다. 제주의 여름이 뜨거웠다. 민선과 밀리는 카페를 키웠다. 손님들이 늘었다. 이 커피 맛있어요. 주인님들 친절하시네요. 손님의 말에 둘은 웃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속삭임이 있었다. 저 두 여자, 연인인가 봐. 밀리는 상처받았지만 민선이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 강해. 감정의 깊이가 더해지며 민선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밀리나, 나 어렸을 때 여자친구 있었어. 하지만 사회 때문에 헤어졌어. 밀리는 안아주었다. 언니, 이제 나 있어. 충돌의 여파로 준호가 다시 왔다. 민선아, 사업 제안할게. 제주에 지점 내자. 민선은 거절했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게. 독립의 상징. 인간적인 면이 드러났다. 밀린의 시집이 출간되었다. 바람의 속삭임지라는 제목. 민선의 그림이 표지였다. 출판 기념회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축하해. LGBT 커뮤니티의 지지가 컸다. 하지만 배신의 잔재. 예쏘님이 민선의 과거를 폭로했다. 그 여자, 가짜 약혼녀였대. 소문이 퍼졌다. 카페 매출이 떨어졌다. 밀리는 울었다. 언니, 왜 우리만? 민선은 결심했다. 인터뷰할게. 우리 이야기 말할게. 지역 신문에 나왔다. 동성애자로서의 삶, 사랑의 자유의 기사가 화제되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해요. 메시지가 왔다. 감정의 고조. 밀린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언니, 가슴이 아파. 병원에서 심장 문제 진단. 민선은 밤새 간호했다. 밀리나, 나 없이 가지마. 수술 후 밀리는 회복했다. 언니, 고마워. 사랑의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사회 반영. 한국의 변화. 동성 커플 권리 운동. 민선과 밀리는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겨울이 다시 왔다. 제주에 눈이 내리는 날, 민선과 밀리는 바닷가에서 산책했다. 언니, 우리 1년 됐어. 밀린이 말했다. 민선은 미소 지었다. 영원히. 인간적인 결말. 가족이 모였다. 민선아, 우리 식구야.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는 미안했어 라고 사과했다. 사회 변화의 희망.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 통과 소식. 언젠가 우리도 둘은 꿈꿨다. 마지막으로 둘은 공원에서 포옹했다. 사랑의 바람이 불었다. 인생의 여정, 사랑의 승리.